일부 기도회에 인도해 주신 김호준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신 김장한 집사님, 설교해 주신 정기남 목사님, 그리고 축도해 주신 군 목사님, 나아가서 르완다 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경고해 주신 정청님 감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주보해 보셨겠지만 르완다 연합대학교와 몇몇 대학이라든가 또 한스항공대학, 보수전문대학에 관련된 분과 MOU를 체결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부장님은 먼저 나오셨고 한서항공대학교 이동구 학장님을 대신해서 이종원 부학장님 오셨기 때문에 먼저 MOU 체결하고 간단하게 한서항공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MOU는 먼저 체결했고요. 네. 오늘 사진만 한 장 찍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 MOU는 이제 네팔만 하면 됩니다. 예. 여기 오셨네. 오셨네요. 네, 그럼 예. 네팔 NNCC 대학의 권순일 총장님께서 저희 르완다 연합 사이에 MOU를 체결하고 체결하고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저도 벗을까? 이제 벗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이게 참 안 걸린 사람은 또 걱정이에요. 참 우리 이 박사님 한번 걸리고 오세요. 한번 이 박사님 같이 다 걸렸어 우리. 걸린 분들은 참 이게 편한데 그런 게 있어요. 꼭 올라가시고. 네. 오늘이 18일이신가? 걸리던 사람 안 걸리고 있어요. 걸리던 사람 안 걸리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무기가 여기 있으니까 무기와 앞에서. 네. 다음에 네팔 목표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래. 이거 준비를 하고 올 거네. 벗어야 돼. 벗으시고. 벗어야 되겠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찍어주세요. 박수 먼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예. 한번 그럼 파이팅 하면서.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진짜 한번 벗으면 맞춰가지고 걸리시라니까 자꾸. 잘 지켰는데 지금까지. 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박사님 안지가 한 2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몇 번 뵙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가끔 뵈면 저는 목사고 또 신학대학을 하고 이 박사님은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일본 연합대학을 하셔서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가끔 좀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오시면 또 연락해서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런 가운데 제가 퀘션이 있었어요. 혼자서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일이 또 이렇게 잘 되어나가요. 그래서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참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참 이 박사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사역이 또 연합대학 사역이 참 잘 될 거라는 이런 또 믿음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로교 통합측 목사입니다. 목사로 정년 은퇴를 몇 년 전에 하고 그 목회하면서 네팔에 9년 전에 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하셔서 참 은혜 가운데서 학교가 참 잘 됐습니다. 지금 한 9년 정도 됐는데 2,300평 정도의 그 부지를 주셔서 한 1,000평 건축을 잘 하고 지금 학생들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부는 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학을 다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하면서 학부생이 한 80여 명, 이 학부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NDB 신대원생들은 한 40여 명, 그리고 이제 등하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주셔서 네팔 지방에 12곳의 신학교를 세워서 한 400여 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00여 명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을 하고 있죠. 아마 코로나 2년이 없었으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지금 이제 금년부터 해가지고 5개의 지방 신학교를 더 세우려고 5월달에 하나 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나갈 겁니다. 네팔이라는 나라가 뭐 다 아시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산악국가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방의 산악지역, 지방의 신학대학교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들이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한 400여 명, 아마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제 저희 신학대학교 네팔 뉴 카비넌트 칼리지인데 그냥 NNCC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팔 복음화를 저희를 통해서 전적인 저희에게 책임을 맡기고 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수도에 있지도 않고 아주 시골에 수도 카트만두에서 14시간 떨어진 아주 시골에다가 하나님이 신학교를 세우셔서 그 시골에 있는 신학교를 통해서 온 네팔을 지금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들. 이 박사님도 아까 제가 하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돼요. 저도요, 얼마나 많은, 이 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저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농장도 큰 농장을 가지고서 지역사회 개발도 하고 소득증대 사업들도 하고 또 한국의 또 대학원들 세종대학을 하고 해서는 또 이 롱텀으로 네팔 농가를 잘 살리게 하는 네팔을 잘 살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 박사님 만나서 루안다 연합대학교 세우게 하시고 이제 저희 학교하고 이제 MOU 체결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처음은 모든 것이 아주 미약하지만 창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훈련받은 신대원을 졸업한 학생을 루안다 연합대학의 그 채플린 그러니까 이 교목으로 보내서 학생들의 새벽기도, 채플, 또 성경 공부, 모든 영적인 훈련을 저희가 감당하면서 그 루안다 연합대학교 학생들 또 영성 훈련 잘 시키고 또 루안다의 복음화, 세계 아프리카 복음화까지 그런 일들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게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참 네팔을 복음화하고 참 그러면서 비옥 네팔 항상 네팔 노모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박사님 루안다 연합대학교 또 후원 기도하신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실지 몰라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NNCC에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성공대학의 이종훈 부사님 모셔가지고 학교에 대한 소개를 무슨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찍어놓죠. 아드님이 못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못 오시니까 자, 여기 잘 보시고 다시 한번요. 네.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성공직업전문학교 부학장으로 있는 이정원입니다. 예, 진짜로 말 그대로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기 총장님 말씀대로 뭐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사실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종교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제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한성직업전문학교는 저희 대학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학은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인가해준 직업전문학교로서 저희가 이제 항공정비교육을 해오던 게 정확히는 저희 학교가 1990년에 개원해서 한신항공기술학원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 중간에 한서대학교에 소속 한서대학교에서 인수해서 한서대학교 기술교육원으로 운영이 또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장님이 이제 한서대학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비사를 거쳐서 한서대학교 교수로 가시면서 이 기술원 원장으로 오시게 됐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한서대학교에서 항공기획과가 이제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기술교육원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돼서 지금껏 이제 운영을 해오고, 저도 사실은 이제 보면 항공정비를 했던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이제 학부는 그냥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그 일을 저도 어떻게 보면 왜 여기에 제가 항공정비 부학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저도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얼떨결에 이제 아버지를 좀 도와드린 생각으로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15년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5년 동안 여기서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강의 행정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받고 자격도 취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껴서 대학원, 항공대 대학원 가서 대학원 뭐 석사, 박사까지 하고 계속 여기서 지금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사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아서 항공정비사를 계속적으로 양성은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저희는 150명 정원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또 그 외로 이제 뭐 항공기계과라든가 아니 부사관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어가지고 총 400명을 이제 한 학년에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요즘 코로나라서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근데 열심히 일단은 이 코로나 기간을 버티고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학생들도 없는 상황에 그리고 있는 때 어떻게 보면 청년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PCR 검사 받으러 왔다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가 많이 힘들게 살고 살아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역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기회로 그 아프리카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협조를 할 수 있다면은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조금 협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내고 그러는 것도 얘기해. 저희 학교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서 항공정비사를 양성할 수 있고 그 항공정비사는 결국 항공정비사 면허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건 2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년제 운영 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이 항공정비사들이 항공사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위가 전문학사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점랭제, 교육부 학점랭제를 이용해가지고 전문학사 학위를 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육하면서 학위, 전문학사 항공정비과 학위와 항공정비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2년 동안 운영하기에 앞서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항공정비를 대학교를 가기보다는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로가 좀 인문계 고등학교 맞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희 학교 와서 기술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직업 위탁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일반고 특화과정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저희 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고 보통 항공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기초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학위 과정으로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고요. 만약 그게 이제 해보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 다른 학교, 다른 쪽으로 진로를 가긴 하지만은 항공 쪽이 맞다 싶으면 이제 학위 과정에 그 2년제 과정으로 이제 들어와서 저희 학교에 교육을 진행하죠. 저희는 다른 학교들과 좀 달라서 그냥 저희 대표부터가 항공정비사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과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그냥 항공정비만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는 인가라든가 그 외에 저희 학교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항공에 관련된 것들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남들이 보면 고철덩이의 쓰레기예요. 근데 이거를 항공 분야에 항공을 교육하는 곳에 이거 하나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네? 요즘에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든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항공기에서 떼오기도 힘든 것들인데 이게 있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 고철을 버려 이거 빼서 버려 하고 있다가도 이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거 빼놓을까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자재들도 어떤 교육용으로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오늘도 제가 5시 반까지 이 패킹 작업을 좀 하다가 저희 뛰어왔는데 저희 학교님은 이제 좀 더 큰 것들 좀 정리한다고 하시다가 허리를 뺑뺑 타셔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안 돼, 네가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뛰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큰 엔진들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그 엔진을 토대로 하면 결국 그 엔진은 기관 교육할 때만 이제 주로 쓰인다고 보면은 그 외에 기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전자 하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납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납땜 하려면 인두기부터도 개수대로 맞춰가지고 또 담아야 되고 근데 인두기만 있으면 될 게 아니니까 납땜 판재 따로 챙겨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저항 소자들 다이오드 이런 것까지도 그냥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면 사면 되지라고 했다가는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따로 또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막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도 또 가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치는 분 없도록 그리고 이제 무리하시다가도 아무튼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야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항공정비사를 교육하는 전문대학이 한서항공대학 이외에 또 이렇게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라고 해서 이제 전문학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가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사를 배출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게 한 20년 이상. 근데 지금 이제 이 항공정비과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대학교에서 항공정비과를 많이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승무원과가 너무 인기가 많을 때 있었어요. 그때 학원가에서 승무원 학원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승무원 학원들이 다들 이제 대학교에 항공서비스과가 막 생겨나면서 그 학원들이 싹 없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몇 개만 대표적으로 남고 그 외에는 많이 없었는데 항공정비 자체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세아, 한국항공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저희도 있고 뭐 인천 쪽에 인하항공, 이게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내에는 이제 뭐 서울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항공대, 그리고 이제 한서대, 뭐 평택, 여주, 동서울대, 뭐 지금 한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뭐 부산 쪽에도 있고, 뭐 저희 목포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이제 대학교에서 항공정비과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부학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석 전문대학을 준비해서 김세환 학장님 나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장님이 주관하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학교 설립을 위해서 후원회도 만들고 또 이렇게 예배도 많이 보고 재작년인가 변호사 회관에서도 했고 그 전에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했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사진 찍죠.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보면서 이제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그 열화 같으신 정열에 힘입어서 그냥 너무 씩씩하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4년도 2월 달에 탄자니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16년, 14, 15, 16년 10월 달 될 때까지 2년 8개월 동안 탄자니아 수도가 다르살렘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1800km 떨어진 은빈가라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그 학교 건물이 다 돼 있는 데서 이제 학생들을 보석 가공 기술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그 8명의 그 중급 과정까지 달성한 제자들이 지금 매 해마다 정처나 보자고 그러면 계속 메시지가 오고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그러는 중인데 그런 거 보석 가공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동떨어지고 우리 일반적인 게 아니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보석이 220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대 보석이 있고 그 중에서 더 부가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10대 보석이 있고 1월 달서부터 12월까지 탄생석 12가지 보석이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제사장이 앞가슴에 이렇게 걸고 나오는 거에 보석을 장식한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보석을 알게 하신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보석 전문가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여자분들이나 사모님들이 대화하시는 보석과 금은 보석 귀금속에 대한 그 아주 원초적인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58개 나라의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발 상태인 데서 보석 원석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를 개발해서 유럽의 벨기움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뭐 이런 그 5대 강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뭐 이런 건 빼고라도
어마어마한 보석을 아프리카에서 갖다가 지들 부를 축적하고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가 2000년 동안 그 유럽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200명, 300명이 먹을 식량 일주일치를 금동전 요만하게 황제 얼굴이 새겨진 거 하나 주고서 진군에 들어가면서 그 부족이 미리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금이 엄청 소중하게 쓰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봉건주의 왕족이나 그 귀족들은 보석에 대한 아주 그 원초적인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보석 자체는 이제 하나의 보호무로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 6.25 때도 북한에서 피난 나오시는 분들이 금가락지나 은가락지 하나 주고 보리쌀 한 말, 쌀 한 대하고 바꿔 먹었다든가 이런 거로 해서 식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비상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것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프리카에 왜 보석 학교가 필요하냐? 200년 동안 유럽에서 아프리카의 보석을 다 갖다가 지네들이다 쓰고선 그 원석을 개울 폭포나 이런 데서 채광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을 안 주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그 목화밭에 노예로 다 팔아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 보석 깎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선진국 내지는 앞서가는 그 문명국이 죄 짓는 거를 가서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보석, 귀금속이 왜 그 사람들한테 또 필요하냐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귀금속 업종에서는 이제 눈썰미하고 손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보석 시계 이렇게 3cm 원 사방에 저기 다이아몬드를 7, 80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장식을 하는 거 중에서 눈으로 0.3mm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안목이 생기는 거가 보석 연마를 하고 가공하면서 6개월 이상 숙련을 하면 그런 이 눈썰매가 생기거든요. 그 눈을 따라가기 위해서 손을 정교하게 놀려서 하는 걸 이제 손재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보석을 가리키면 지 업종만 말고 유사 같은 도구, 집게, 핀세트, 실토, 줄칼로 다듬고 광내고 하는 거는 20여 개 정밀 기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 항공정비 저거 해서 이 카톡에 떴길래 제가 제일 먼저 총장님한테 축하한다고 이거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프리카에다가 항공 비행기 날리는 기술을 가르쳐줄 생각도 안 하고 지들이 아프리카는 끝까지 억누르고 훑어먹고 뺏어가고 부려먹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봉사하고 그 친구들도 같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게 되는 그 시간을 땡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 예. 그 다음에는 그 유충호 장님 나오셔가지고 교육문화 전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대기구라고 소개드리러 왔는데 이창기 총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서초동 비즈니스센터 사무실도 13층에 있었고 좀 8층에 있으면서 코라비안 유니버시티를 설립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하고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데가 카타르인데, 카타르에서 대학을 세우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탄자니아 대학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카타르 교회에서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사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4, 5년 동안 한 3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도 탄자니아 대학이 어렵습니다. 이창희 총장님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자니아 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창희 총장님이 쭉 이끌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탄자니아 대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갖다가 실제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작은 그런 분들을 함께 해가지고 지금 대학을 하고 출구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지고 대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르완다 대학은 탄자니아 UAUT하고 좀 다르게끔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창기 총장님은 확실하게 UAUR을 갖다가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GMS 선교사입니다. GMS는 한 2,600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대다수가 제가 선교사 처음 될 때만 해도 한 97, 8%가 목회자고 2, 3%가 전문적인 평신도 선교사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문인 선교사 개발, GMS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개발, 선교사, 그러니까 배움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전문인 선교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GMS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죠.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사회개혁 운동도 같이 아울러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가슴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살기만 해도 그것이 선교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런 대회도 갖고 여러 가지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뱀운동 해가지고 제가 IBA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한국에서 이런 조그만 그런 소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2, 3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도 50% 이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십자가의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거기서 50% 이상이 또 깎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또 거기서 50%.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돼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카페를 한다, 뭐를 한다, 뭐 해서 성공할 확률은 2, 3%밖에 안 됩니다. 그 대다수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비즈니스 에듀미션을 하고 BIM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거기다가 신경을 쓰느니 좀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비즈니스 선교, 한국 선교가 이제 패러다임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있는 카타르는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다 옵니다. 지금 네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은 30만 명인데요. 엄청난 돈들이 가스를 팔아가지고 들어옵니다. 세계 섬이라는 섬은 안 사는 데가 없고요. 세계 은행마다 돈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카타르. 근데 카타르가 월드컵을 합니다. 11월, 12월에 월드컵을 하면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투자한 돈이 2,400억 불이에요. 그리고 올해 개최까지 하는 12월 달까지 들어갈 돈이 600억 불입니다.
3천억 불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철을 놓고 그 도로 항만 뭐 다 했어요. 그리고 운동장 정비장이 기존에도 한 5개, 6개인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8개를 새로 줬어요. 3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다가 호텔을 갖다가 수백 개를 세웠고 이게 그 운동장 정비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카타르라는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가 돼가지고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교를 했어요. 단교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뜰 데가 없어가지고 사우디로도 못 가고 이집트 쪽으로도 못 가고 삥 돌아서 같은 옆에 있는 나라도 돌아와서 가더라고 엄청난 그런 그 비용이 들고 했을 정도로 하는데 카타르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도 했겠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제가 이창기 총장님하고 2015년, 14년 그때부터 이 코라비아 유니버시티 설립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코라비아 유니버시티를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탄자니아 그 UAUT에 그 이사로 있으면서 또 이사회 서기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설립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 그 범이슬람 교육문화재단을 그 설립하기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범이슬람 교육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는가 하니 그 생명교육방송국을 한국에다 본부를 설립하고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그 나라들마다 그런 방송국, 팟캐스트 방송을 해가지고 선교사 한두 사람이면 그 방송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같이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자비를 대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이슬람 그 사이버 대학은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에미니는 미들리스트, 그 다음에 CA는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다 해서 거기에 거기 그 국가들이 한 7, 80개 국가들이 됩니다.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범이슬람 사이버 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해요. 그 이슬람 사이버 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카타르가 그 나라 국가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뭔가를 이 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버 대학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모집을 근로유학생 제도를 그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뭐 사이버 대학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게 그 인터넷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이버 대학을 하더라도 교육받기가 좀 힘드는데 그 학생들을 갖다가 카타르를 불러가지고 또 제주도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일을 해도 좋다는 그런 그 정부의 그런 노동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되면은 카타르가 월드컵을 하면서 운동장을 치면서 많은 세계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를 학대하는 일, 뭐 일을 시켜가지고 1년에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런 것들도 컨프런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대학 교육하고 뭐 조금 이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타르에는 그렇게 뭐가 되는 거니 왕족들이 왕이 국가를 다스려요. 왕이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수백 개의 호텔 또 13개의 운동장이 한 반 정도가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장이라든가 그 호텔을 그런 유휴된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왕족 한 사람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왕족 스폰서십만 맺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돈을 뭐 월드컵 하는데 3천억을 하는데 몇백억 정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지금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메가버시티 도하하고 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도 하고 제주에도 제주 지금 탐라대학 부지가 지금 비어 있어요. 학교 건물도 한 11개 정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거니 지금 관광개발대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 서비스학 카타르가 중동의 그 저기 항공 그 허브 공항으로 돼 있고 카타르하고 또 르완다하고 항공 협정을 맺었어요. 항공 협정을 맺어가지고 카타르에서 그 키갈리에 있는 그 공항을 카타르에서 돈을 제공해가지고 카타르 저기 그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서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카타르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공 서비스학과 그다음에 농수축 생명공학대학 그다음에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카타르에 그런 운동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겨울에 운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 한국에는 눈 오고 뭐 유럽 같은 데 눈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겨울에는 최한 10도 해서 25도 사이가 되니까 겨울에는 운동하고 지내기가 너무 좋고 또 그러면 거기는 술집이 없고 노는 게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하니까 겨울 스포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MOU를 맺은 게 있는데요. 그 아카데미 어워드, 아카데미 시상하는 그 거기에 위원장 되는 사람들이 아시아 센터를 한국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 연구학과를 하는데 이 이슬람 지역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술도 없고 음악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라고 해봤자 저기 아장 소리 저기 하는 그런 소리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예술, 문화, 영화 같은 것을 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학과를 갖다가 그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전문인 훈련센터까지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범일 이슬람 교육문화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전문인 선교를 위해서는 관광, 지금 이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의 관광, 아프리카의 관광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관광 자원을 개발을 못합니다. 그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거기에 지금 그 지역에 선교사들만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이 중남부 빼고서 3,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3,000명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지금의 선교사님도 가서 다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 개발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은 이제 정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제가 사우디 있으면서 미디안 지역을 다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미디안 지역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미국이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땅이 미디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라고 그것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안 돼가지고 그걸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쓰는데 거기를 갖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0억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호텔을 짓고 그 비행장을 짓고 여러 가지 뭐 그 사회개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는 모든 저기 도시 시설을 지하로 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도시 시설을 하는 거기를 관광지로 하는데 거기를 지금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 중동 아랍 24개국 그 합심을 해가지고 아랍 평화 공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 다 거기다 모아서 거기서 그 공업 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공업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난민들을 다 거기서 일시키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다 일시켜가지고 거기서 만든 제품들을 유럽으로 다 수출하는 그런 계약까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갖다 거기에 중소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저기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19년도인가 일본이 저기 뭐 무역에서 뭐를 수출 안 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해결을 해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일본이 그렇게 했는 거니? 그 제조업 단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거의 남한의 한 반 정도만 한 그 땅을 갖다가 제조업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에 제조업 리더 역할을 대한민국에다 맡겼거든요.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의 5대 기업 총수들하고 있으면서 다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희들한테 무역하지 않겠다. 그런 그 컴퓨터 제품의 그런 중요한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르볼린 대통령하고 자기 부인이 영부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그분이 한국까지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그분이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이스라엘에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고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팔레스타인 정부 기관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잡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하고의 그런 그 해빙무드.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런 알력으로 서로 개돼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교 안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런 대결로 그렇게 대결 같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국교도 수교도 하고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관광 개발 및 투어 카페를 거기다 하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송국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나라마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것들을 하도록 이번에 이제 중동 선교사 모임이 5월 30일 날 터키에서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가깝게 모이는데 거기에 요 내용을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하고 초교파 사업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하는 거를 그렇게 이번에 약정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창기 총장님이 루안다 대학은 탄자니아 연합대학하고 다르게 정말 멋있게 출구 전략까지 다 세우고서 출발하셨으니까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술초 한방병원을 개원 준비하고 계시는 소 원장님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면서 한의사면서 또 중국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한 4개 나라에 지금 의사증을 갖고 있고요.
그걸 왜 땄냐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 딴 게 아니라 저는 봉사하는 게 저는 제 취미고 하나님이 세운 저한테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제가 20년 동안 치료 사역만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하면 또 뭐 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조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간단히 치료만 하고 오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또 사역을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한의사증도 따고 캐나다 한의사증도 따고 중국 거는 뭐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친구사 자격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창기 총장님하고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허리가 이 아주 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형이 목사님이신데 얻고 저한테 이제 달려와서 이제 저하고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셔서 치료가 되니까 아마 이창기 총장님이 의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갈 의사를. 근데 의사들이 한국에서 하지 아프리카 안 갑니다. 여기서 잘 보는데 굳이 아프리카 가갖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길래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계획을 했던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뭐냐면 치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한 지금까지 60개국을 다녔고요. 여러 환자들을 봤는데 지금까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환자를 본 숫자만 해도 어저께 뭐 그 병원 교회 오셔갖고 내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했더니 한 30만 명으로 깎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20년 동안을 하루도 안 걸르고 이렇게 무료로 다니면서 복음 사역하고 또 제가 치료하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전도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GMT라는 선교회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선교회가 바로 우리 권승일 목사님 같이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후원을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그 단체가 지금 인도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인도에 지금 막 그 복음의 바람이 불 정도로 또 중남미에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또 구원이 뭔지를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그것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선교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의료 담당, 의료 단장으로 저를 해줬어요. 근데 일들이 자꾸 아프리카를 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총장님이 오셔서 아프리카 안 갈 거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쓰러져 갖고 제가 혈압이 5로 떨어졌어요. 5면 사망입니다. 5로 떨어져서 거의 죽다가 살아왔는데 이제 총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갈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또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를 내가 맺어지고 그 단체의 힘들을 잘 이용하면 루안다에다 큰 힘을 실어주겠다. 그거를 생각해서 일단은 제가 좋은 일이라면 마다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교육원에 또 제가 또 그 교수가 됐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을 국무총리 산하에 이렇게 민간 자격증을 정식으로 발행해주는 교육단체인데 그 단체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남발을 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사람을 찾았는데 저한테 올해 그게 또 와서 그것도 감당을 저는 못하는데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이제 한의대를 세울 목적이거든요. 한의대를 세우면 그래도 한국에서 주는 자격증 제도가 제대로 되면 그게 세계에서는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오늘 감사하겠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그 교육원 소속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한국보건의료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까지 다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 가든지 뭐 뜻 있는 봉사단체가 되고 또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진짜 내세울 수 있는 거고, 이거 뭐 절에 가서도 저희는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복음 올바로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에 끝나서 지금 올 시간인데 5시에 환자들 마감하고 지금 불이 나게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루안다 연합대학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루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해주십시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본수익 총장님, 또 이종훈 부학장님, 또 김사환 학장님, 유인총 상무님, 마지막으로 송영인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추구하는 루안다연합대학의 하나의 구성원, 아니면 또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일부로서 그런 역할을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 우리 박성덕 부총장님, 또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나름 일감을 하나 한번 드려봤어요. 우리 루안다 UAUR은 다 한 가족이니까 또 서로 다 협력하는 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송영윤 목사님 그 고향이 뭐 루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장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장례학과를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이창기 총장님하고 난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장례학과를 아프리카 형식으로 아프리카 루안다 가서 하나 세울까. 그런데 아프리카 학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루안다 가서 고향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장직을 준비할 테니까 매장지를 준비할 테니까 같이 그 더듬잡고 그게 날이 덥기 때문에요. 한국보다 훨씬 그 탈골이 잘 돼요. 탈골이 깨끗하게 탈골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제가 뒷감당을 좀 할 테니까. 엊그저께 제가 그 루안다의 그 우리 근업회 총장님하고 어제 그 카톡으로 이제 페이스톡으로 했는데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꼭 선교 대회하는 것 같아요. 선교 대회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 또 한서 항공대학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멘.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이 항공 쪽 아닌가 싶어요. 아멘. 아멘. 좀 함께해서 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총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하시고 마치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없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울 것 같아서 못하겠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